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 40여 강의 강의를 찍을 건데 잘 보시면요. 이렇게 시대순으로 쑥 찍을 거예요. 이 시대순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 처음 시작점인 도구의 사용이라고 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여기부터 출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는 고조선과 여러 국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제목은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선사시대라는 건 문자가 없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가 없어서 그 전에 역사시대,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인류가 출현해서 도구를 사용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사시대라는 단어를 너무 염두에 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딱 일강은 도구에 의한 시대 구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도구에 의한 시대 구분을 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동물하고 다른 점 뭐죠? 직립이지요. 네, 두 발로 서는 거예요. 손은 놀아요, 안 놀아요? 놀아요. 그래서 인류가 출현했을 때부터 딱 옆에 있던 뭘 사용했습니까?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보는 가장 기본이 도구예요. 그래서 인류가 출현해서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딱 봐야 되는데 그 시작이 구석기 시대. 이 구석기 시대라는 건 돌을 깨가지고 사용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타제석기라고 했는데 지금 무슨 석기? 떼냈다 해서 뗀석기를 이용한 시대를 구석기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막 자연환경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날카로운 도구가 필요해서 돌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석기? 간석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간석기 시대 되는 것을 무슨 석기? 신석기 시대다라고 하는데 요건 넘어갈 때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금속을 발견해서 구리와 아연, 구리와 주석을 섞은 무슨 석기?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고요. 여긴 구리와 아연, 구리와 주석을 섞은 청동기 시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철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무슨 시대? 철기 시대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시대로 구분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첫 장은 도구에 의한 시대 구분이다라고 하고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모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1번 문제로 나옵니다. 그 한 문제 맞추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갑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죠? 수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해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면 제가 이미지를 그려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게? 암기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 이미지가 요거예요. 어떻게 되냐? 각 시대별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언제 시작했는지 시기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도구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의, 식, 주 이렇게 분화할 거고요. 6번은 그 사회는 어떤지 평등했는지 계급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지배계층은 있었는지 어떤 종교를 믿었는지 그 사회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유물, 유적을 살펴볼 거다라고 해서 8가지 이미지로 정리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한국사 무슨 과목이라고 했죠? 암기 과목이라고 했죠? 암기를 하려면 머릿속에 딱 내가 암기했나? 안 했나?가 들어가야 돼서 이 표를 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 순서대로 뭐 하시면 됩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갑니다. 자, 첫 번째 구석기 시대예요. 인류가 출현해서 옆에 있는 돌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찾았더니 가장 당당한 게 돌이었고 그걸 퉁퉁퉁퉁 깨서 사용했는데 그걸 무슨 석기 시대라고 한다? 구석기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사 능력 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우리 한국 역사에서 구석기 시대가 언제 시작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몇만 년 전? 70만 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충북 단양에 있는 금굴 유적을 쏙 발굴했더니 이게 70만 년 전의 유물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을 통해서 70만 년 전인 걸 알았고요. 두 번째 도구는 뗀석기입니다. 뗀석기의 가장 처음은요 이렇게 생긴 주먹도끼라는 거예요. 뒤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주먹도끼인데요. 돌을 뚱뚱뚱뚱 깨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먹도끼로 사냥을 한다라고 하고 얘 친구 중엔 찌개라는 도구도 있는데 주먹도끼를 사용하다가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뭘 만들었냐? 글개, 밀개라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동물을 사냥했는데 그 사냥물의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가죽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 껍질 벗기 힘들잖아요. 날카로운 사냥도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쪽 면이 날카로워서 고기 쓸듯 껍질을 벗겨낼 수 있는 긁게 밀개들이 생겨났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반도의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한 3, 4만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점점 따뜻해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빙하기 들어봤죠? 우리가 빙기, 그 다음에 빙기와 빙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하는데 빙기를 지나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장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우리 사냥물은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어떤 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면요. 이렇게 생긴 동물을 저희가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뭘까요? 매머드예요. 매머드를 주먹도끼로 빡 찍어서 잡아먹었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이 여러 명이 쓴 다음에 커다란 매머드를 불로 쫓아서 얘가 초식동물이니까 뿅 해서 떨어져서 잡아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로 껍질을 쫙 가죽을 벗겨서 고기를 잘라 먹었는데 한반도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런 동물이 다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걸 만화로 만든 게 아이스 에이지라는 만화지요. 북쪽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샥 사라져버리고 우리만한 멧돼지는 잘 못 그려요 제가. 멧돼지가 둥둥둥둥 다니는 거죠. 근데 멧돼지를 이렇게 잡거나 예전 방식으로 잡기가 힘드니까 좀 더 날카로운 창의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깨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연결하는 창 같은 걸 만든 거예요. 뿌악! 찌르는 창 같은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나무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승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에 기능하는 승배, 찌르개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기가 이렇게 변하면서 도구가 점점 발전한 거죠. 그냥 전기구석기,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 불렀는데 그냥 여러분 편히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유물들이 있구나. 주먹도끼, 뻑! 긁게 밀게 싹 사냥하는 도구, 그러니까 조리하는 고기 자르는 도구, 그 다음에 승배 찌르개, 창에 기능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석기에는 어떤 옷을 입었냐고요? 여러분 옷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구석기 시대요. 입었을까요? 맨날 보면 나뭇잎 나오고 하는데 그건 인간의 상상력이고요. 유물을 막 발견했는데 별로 없어요. 그럼 옷을 안 입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유추한 거죠. 옷을 만든다는 거, 저 옷 입었잖아요. 실과 바늘로 꿰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실과 바늘이 만들어졌니? 아니요. 이런 유물은 발견되지 않아요. 실과 바늘을 만들어지지 않아서 옷을 정교하게 아니면 수공업처럼 꼬매거나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대신 추우니까 가죽을 걸치고 나무 동굴을 묶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동물의 가죽 벗겼잖아요. 아까 긁게 밀개 같은 걸로 가죽 딱 덮고 끈으로 묶어서 돌아다녔을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제작하였다라면 구석기는 아니에요. 이건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식이에요. 뭘 먹고 살았을까요? 닭 주는 대로 다 먹었겠죠. 인간의 경험이니까. 독버섯도 뜯어먹고 죽고 보거 같은 것도 먹고 죽고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런 지식이 점점점 쌓였을 텐데 중요한 거, 농사를 지었냐? 농사가 시작됐냐라는 건 농사는 아직 못 지었어요. 그럼 뭐 했냐고요? 사냥, 수렵, 즉 사냥하고요. 채집만 했습니다. 사냥하고 채집만 했다는 거예요. 농사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어디 살았냐라고 하는데 생활 형태를 봐야 돼요. 우선 어디 살았을까요? 어디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냥하고 채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냥하고 채집한 게 다 떨어지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하려고 살다 보니까 이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추위하고 맹수예요. 검시 호랑이 같은 게 한반도를 뒤집었는데 그럼 호랑이가 확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이동 생활을 하고요. 그러다가 어디 동굴을 발견하면 동굴에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유적 나오면 대부분 구석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위 그늘은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커다란 바위 밑에 여기 동굴 같은데 여기 사는 거예요. 입구 이렇게 돌로 막아놓고 불 켜놓고 살았다. 이게 바위 그늘이다라고 하는 거고, 막집은 텐트 같은 집 생각하시면 돼요. 왜? 동굴 못 발견하면 집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동하다가 막집 같은 거를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사회예요. 어떻게 살았냐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가족이 있었을까요?
예, 막 아빠, 엄마 이런 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무리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 야,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동굴을 찾으려면 아마 내가 어렸을 때 저쪽으로 가서 동굴을 발견한 것 같아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결정을 해줄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지도자는 있었어요. 하지만 뭔 발생하지 않았다? 계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계급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네, 누군가가 계급을 발생해서 많이 부자가 되고 많이 가져가면 다른 구성원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노동 생산성이 안 좋아서. 그래서 뭐 있습니까? 계급은 없고 평등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먹는지 물고기 조각이 있는데 얘는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 물소의 넓적다리뼈에 희미하게 물고기를 그린 물고기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단양 수양계라는 데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예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 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는요, 아까 제가 그렸던 주먹도끼 있잖아요. 요 주먹도끼,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발견이 된 곳입니다. 근데 굉장히 역사적 의의가 있거든요. 원래 유럽 쪽에서만 발견되고 있다가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딱 발견됐는데 유럽은 물렁물렁한 사암, 모래가 퇴적된 암석이었는데 이거는 단단한 화강암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뭐 유럽이 뭐 구석기를 먼저 만들었다, 똑똑하다 뭐 이런 거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게 메비우스 학설인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한 방에 날려버리는 주먹도끼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곳이에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알아두시면 되고요. 청원 두루봉동굴, 요즘에는 청주 두루봉동굴이라고 합니다. 왜냐? 청원이라는 행정구역이 통합이 돼서 청주 두루봉동굴이라고 나와요. 예전에는 청원 두루봉동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형의 사람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유골, 그 동굴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 처음 발견한 사람이 김흥수 씨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유골에 이름을 붙였어요. 흥수아이라고. 흥수아이 청원 두루봉 나오면 어디? 구석기 유적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팁, 동굴이면 구석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원 검은머루 동굴이지요. 평안도 상원의 검은머루 동굴인데 동굴도 구석기고요. 충남 공주 석장리, 여기는 전기구석기, 후기구석기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5월 달에 가면 구석기 축제를 합니다. 충남, 공주, 석장리들이 구석기 유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구석기 유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대전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어도 잘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다른 부분에 맞출 수 있게 유무를 준다든가 하는 게 나오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 정도 암기하시고 요 표를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됐지요? 자, 구석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신석기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구석기 머릿속에 한번 띄워볼까요? 제가 여긴 신석기로 바꿔놨어요. 몇만 년 전? 70만 년 전. 도구는 뭐다? 뗀석기다. 순서대로 가볼까요? 주먹도끼, 들깨, 밀개, 승배, 찌르개 있다라고 했고요. 의는 뭐 있어요? 네, 옷 입지 않았다? 아니, 뭔가를 추워서 걸쳤는데 뭐 했다? 그렇죠. 실과 바늘은 없어서 아마 가죽을 걸쳤을 거다. 옷은 제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은 사냥과 채집을 했어요. 닥치는 대로 먹어보다가 죽은 것도 있고 아닌 건 먹었겠죠. 그러나 농사는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집은 이동생활에서 동굴, 바이근을 막집 갇힌 거 살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테마별로 쭉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갑니까? 신석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예요. 여러분, 신석기는 몇만 년 전? 네, 1만 년 전입니다. 70만 년 전에 시작된 구석기가 10,000년 전에 딱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69만 년 동안 구석기였어요. 근데 왜 신석기로 변했을까요? 아까 살짝 이유를 말했는데 승배 찌르기 할 때랑 이유가 똑같아요. 날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매머드 같은 거 사냥하기 쉬웠잖아요. 근데 매머드 사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매머드 같은 거 사냥하기 힘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매머드 사냥하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매머드 사냥 못하니까? 그렇죠.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거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도구를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날카롭게. 승배 찌르기로도 안 돼요. 한 방에 원샷, 원킬 할 수 있게 날카롭게 도구를 갈았어요. 그래서 무슨 시대다? 예, 간석기 시대다라는 거예요. 간석기를 이용합니다.
간섭기 대표적으로 돌 화살촉 같은 게 있어요. 퓨 쏴가지고 한 방에 잡을 수 있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하는데 사냥이 더럽게 어려워. 사냥이 어려우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는 거에서 착안한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갑자기 뭘 했더니 곡물에 씨앗을 뿌렸더니 쑥 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 능력도 좋아져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사냥만 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날씨가 따뜻하니까 뭐 하자? 농사를 짓자라고 해서 농사가 시작됩니다. 농경사회하고 목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축 같은 거 뭐 할까요? 가축으로 키워서 잡아먹을 수 있는 거 해야겠죠. 호랑이? 모르겠어요. 호랑이를 먹어본 적도 없고 동물원에서만 봤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가축으로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할 수 있게 주변에서 온순하게 쉽게 키울 수 있게 소, 말, 양, 개, 돼지 같은 것을 목축을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 못 다니지요. 이동 못 하지요. 그러니까 무슨 생활?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농균과 목축과 정착 생활한 걸 무슨 혁명?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신석기 혁명이 시작됐어요. 자, 이제 갑니다. 구석기 시대에 끝내고 만년 전의 시기, 만년 전에 뭐 한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신석기 혁명이 시작됐다라고 한 거예요. 도구는 무슨 석기? 간석기예요. 갈아서 간석기입니다. 사진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사냥 도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살촉이에요. 이렇게 생긴 화살촉을 만들어서 나무를 연결해서 쭉 쏴서 잡은 거죠. 그 다음에 나무, 목기도 사용했고요. 농기구도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삽, 낫이잖아요. 돌삽, 돌낫 이런 걸 사용했고요. 여기서 뒤지개가 있는데 뒤지개는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돌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런 라인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다 나무를 이렇게 넝쿨로 묶어서 삽, 꽃삽처럼 빠는 거예요. 그래서 뒤지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지개 맞는 게 아니라 땅을 뒤집는다라고 해서 뒤지개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예전에 어려운 말로 나왔어요. 농경 굴지구. 어우 어려워라. 굴지구는 뭐예요? 팔굴자 해서 땅을 파는 도구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뒤지개라고 하고요. 갈돌갈파는 뭐냐? 이렇게 생긴 판에다가 뭐 있어요? 동그란 돌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 먹잖아요. 아침에 밥 먹었는데 벽시도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농사져서 못 먹어요. 그래서 곡식에 껍질을 벗기기 위한 도구가 갈돌, 갈판이었다. 갈판, 갈돌이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해 가시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암기하기 좋게 표로 잘라놨어요. 세 번째, 가락바퀴. 드디어 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신석기 시대. 선생님, 가락바퀴가 뭐예요? 뒤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긴 도구예요. 그러면 털 같은 게 있잖아요. 동물의 털, 양털 이런 게 뽀실뽀실 있으면 여기다 뭐 해요? 나무로 팽이 박는 것처럼 나뭇가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팽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원반형 추 같은 건데 거기 이렇게 낀 다음에 이 나무를 돌려서 실을 꼬는 거죠. 실을 꼬아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계속 이렇게 나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이 뭐 있습니까? 팽이 역할을 하면서 실이 이렇게 감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가락바퀴라고 합니다. 가락바퀴가 있었다는 건 뭘 만들었다? 그렇죠. 실을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실과 뼈반을 이용해서 원시적 수공업 뭘 제작했다? 옷을 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꿰매고 뭐 했습니까? 바늘과 실로 옷을 꿰매 입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식은 드디어 뭐 시작한다? 농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가 시작됐는데 너무 중요한 거 벼농사는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벼농사는 없었어요. 신석시대. 뭐만 있었습니까? 조, 피, 수수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잡곡류만 했습니다. 잡곡, 조, 피, 수수. 피는 요즘에 거의 안 먹고요. 조는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한솥 도시락 가면 밥 먹을 때 노란 거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좁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쌀이잖아요. 아니에요. 벼가 아니고 좁쌀, 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잡곡에 들어가거든요. 잡곡은 잡곡류를 농사했다라고 했는데 벼농사는 안 했어요. 선생님, 그럼 왜 벼농사는 안 했어요? 벼가 진짜 좋은 곡물이에요. 어떤 게
똑같은 땅에 심어도 단위 면적 당 수확량,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똑같은 땅에 심어도 보통 보리나 밀의 3배에서 4배까지 나오는 아주 수확량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좋은 식물인 대신, 좋은 곡식인 대신 생장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신석시대는 그 생장 조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맞추지 못했고요. 뭐 했습니까? 잡곡만 농사졌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전히 목축도 시작했죠. 그리고 사냥 채집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 채집은 지금도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지금도 사냥 채집은 하죠.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랑 다르게 뭐 했어요? 곡식 농사를 짓고 집에 정착해서 살으니까 그 곡식을 저장할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는 뭐 했어요? 불로 가해서 익혀먹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기를 만들면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처럼 뭐 하는 거예요? 아무 무늬 없는 토기를 만들겠죠? 아무 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민무늬 토기인데 이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철기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석기 땐 반드시 뭘 붙여야 돼요? 이른 민문이라고 붙여야 돼요. 이른 민문이 토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무늬를 이렇게 그렸어요. 무늬를 그린 걸 뭐라고 한다? 덧무늬 토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늬를 그리다 힘들어서 도장 같은 걸 파서 찍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눌러찍기 무늬 토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먼저 만들어지다가 우리 한반도에서는요. 한반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신석기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바닥이 뾰족하고 뭐 있습니까? 머리 빈 모양의 쭉 체크무늬를 한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신석기 대표적인 토기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빗살무늬 토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갑니까? 어디 살았어요? 했는데 정착 생활했잖아요. 자, 신석기인들이 정착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네, 추위하고 맹수예요. 여름은 아무 데서나 자도 돼요. 뭐 팔이 있으면 조금 모기 물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구석기인들은 지금보다 우리보다 피부도 조금 두껍지 않았을까요? 모기 같은 건 신경을 안 썼는데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겨울에 추위는 못 막아요. 여름은 버틸만한데 겨울에 추위는 죽어납니다. 그런데 인생은 경험이라고 우리가 신석기인들이 해본 경험은 뭐 있어요? 구석기 시대가 있잖아요. 구석기 시대에 어디 들어갔더니 땅속 동굴에 들어갔더니 따뜻하고 맹수도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땅을 팝니다. 굴처럼. 그래서 땅을 파서 이 위에 기둥을,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딱 우리 천막처럼, 인디언 천막처럼 놓고 여기를 뭘로 지푸라 벼는 없으니까 잡곡류의 줄기 같은 걸로, 나뭇잎 같은 걸로 이렇게 덮은 거죠. 이런 집을 뭐라고 할까요? 땅을 판 것을 뭐라고 합니까? 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집? 움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집을 지었고요. 가운데 이렇게 불을 피는 화덕을 놔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문은 남쪽으로 냈습니다. 위에서 보면 원형의 움집에 가운데 화덕이 있고요. 3, 4인이 거주할 수 있고 토기 같은 걸 실내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남쪽으로 문을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움집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림 됐지요? 이런 움집이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사는 건 어디 살았어요?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습니다. 왜요? 물도 구하기 쉽고요. 가장 만만하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있어요. 물고기? 물론 만만하죠. 물고기보다 더 만만한 거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네, 조개예요. 조개. 조개를 막 잡아서 먹었고 그 조개 껍데기를 쌓아놓은 쓰레기를 폐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 유물을 발굴하다가 딱 폐총이 걸리면 거기서 수많은 신석기 유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주는 1번 정착 생활했고요. 땅을 푹 파서 움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강가나 해안가에 있고요. 대표적인 유물터는 폐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사회입니다. 무슨 사회예요? 드디어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니까 함께 집에 사는 사람. 우리 뭐라고 부르죠? 가족, 시족이 생겨나는 거죠. 시족 사회가 됐는데 신기한 거.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같은 형제자매들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영아가 나온 줄 알았는지 같은 형제자매들끼리 결혼하지 않고 뭐 했어요? 족외혼이라는 거 있습니다. 부족
우리 C족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조계혼을 해서 C족이 여러 개가 뭉치는 부족사회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연히 지도자는 있어야 돼요. 농사 방법도 알려주고 목축의 방법도 알려줘야 돼요. 하지만 그 지도자가 더 많이 갖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사회? 평등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세상이 두려워요. 뭐가 두려울까? 네. 태풍이 불거나 오늘 이거 찍을 때 오늘 비 되게 많이 오거든요. 서울에 비가 많이 오면 뭐 떠내려가기도 하고 곡식이 잠기기도 하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늘에 이렇게 비는 거예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원시 신앙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애니미즘, 샤머니즘,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토테미즘, 토템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 조상숭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숭배는 당연히 가족이 생겼으니까 조상숭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샤머니즘은 이런 영혼들이 하고 날 연결해주는 무당, 주술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자, 애니미즘하고 토테미즘 헷갈리는데 애니미즘은요, 여러분 애니멀 아닙니다. 특정 동식물을 숭상하는 거는 토테미즘이고요. 애니미즘은 모든 사물에 뭐가 들어있다? 영혼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 뭐가 들어있다? 영혼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애니미즘의 동사형이 애니메이트. 네, 거기는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죽은 그림을 여러 장에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활동사진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 만화영화. 그 애니미즘에서 나온 단어다라고 해서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는 애니미즘, 그 다음에 주술사, 영혼과 나를 연결시키는 샤머니즘,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물은 다 조개와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조갑이 가면은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고 이렇게 조개 껍데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쓰고 다녔나 봐요. 조갑이 가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칠해거리는 조개 껍데기 파편이나 이런 것을 목에 주렁주렁 걸고 다니는 걸 칠해거리라고 하는 거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얼굴종합사는 강원도 양양 오산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꾹 누른 거예요. 얘랑 좀 다른 게 얘는 구멍을 뚫는 거고요. 얘 그 토기 같은 걸 만들어 흙에다가 뚝 구멍 뚫어 놓은 거 사람 모양을 한 게 있다. 그래서 얼굴 조각상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적지는요. 이야, 강남입니다. 서울 암사동. 예, 한강 주변이죠. 너무 살기가 좋았나 봐요. 그 다음에 부산 동삼동 바닷가지요. 그 다음에 제주도 한경 고산이 바닷가입니다. 이런 곳에 유적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석기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갑니다. 근데 여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석기 정착 생활하다가 청동기로 갔는데 기억나십니까? 구석기에서 신석기는 날씨가 어떻게 해져서 따뜻해져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세상은 모두 변하니까 예, 계속 발전하는 거지요. 그럼 신석기에서 뭐로 변합니까? 청동기로 변하는데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변하는 이유는 핵심 단어가 잉여예요. 잉여가 뭐예요? 잉여가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생산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만약에 그 마을에 100명이 사람들이 있으면 100명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똑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생활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 생산력이 좋아져서 100명이 아니라 50명만 일해도 돼요. 그럼 나머지 50명이 이제 딴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뭐 합니까? 심심해서 돌에 불을 질러봤는데 돌에서 쭉 불 위에다 돌을 놨는데 거기서 딱딱한 게 아주 뜨거운 액체가 막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불이 꺼지니까 딱딱하게 굳어요. 뭐 있어? 금속을 발견한 거예요. 녹는 점이나 지금 구리 같은 거였는데 이 구리는 발견했는데 쓸모가 없어요. 왜? 너무 잘 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구리에다 뭘 섞으니까 주석이나 아연을 섞으니까 단단하고 반짝거리는 게 생긴 거죠. 이제 뭘 해요? 그걸 이용해서 그렇지요. 칼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칼을 딱 만들어서 무기를 제정하는 거지요. 그걸 청동검이라고 하는데 칼 같은 거 만든 거예요. 그럼 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놈들도 잉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보고 잉여를 뺏으러 간 거죠. 물론 청동검을 장식용 도구로 사용했고 실제 무기는 돌이었을 거다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청동검이 만들어진 게 중요한 거죠. 자, 청동검을 만들어서 다른 부족을 가서 푹 뺏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잉여가 있으니까 딱 청동검 들고 가서 야, 너 뭐해? 나
그냥 농사 짓고 있는데 내놔. 내가 왜 줘? 너 잉여 있을 거 아니야. 내놔 하고 핑핑핑 찌르고 딱 잉여물을 뺏어오는 거죠. 근데 잉여물만 뺏어오는 게 아니라 뭐도 뺏어와요? 사람도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과 뺏어온 사람들인 지배계급, 군장이 생기는 거고, 그냥 우리 동네에 사는 평민들도 있는 거고, 잡혀오고 물건 뺏긴 사람은 뭐가 된다? 노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노예를 노, 여자 노예를 비라고 해서 남녀의 노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뭐가 발생했어요? 계급이 발생했습니다. 계급이 발생했으니까 계급이 발생하고 잉여 냉산물을 바꿔야 되니까 뭐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교환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고 사람 많이 모이는 도시가 형성되고요. 이 도시를 높은 군장이 다스리니까 뭐가 발생해요? 국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군장이 자기는 힘이 많이 세고 뭐 했어? 도시의 지배인인데 이 평민이나 노비가 덤비면 안 되니까 나는 너희와 달라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무슨 사상? 선민사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니네를 뭐 해도 지배해도 돼. 덤비지 마 이것들아 라고 하는 무슨 사상? 선민사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선민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와 자신의 살았다는 기록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 무슨 시대? 문자 시대, 역사 시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전을 역사 이전의 시대다라고 해서 무슨 시대라고 해요? 첫 시간 그러니까 시작할 때 제목으로 말했죠. 무슨 시대? 선사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야. 청동기. 그러면서 세계사에선 4대 문명이 생겨나고요. 그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가 발생하는 청동기 시대가 등장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잉여로 끌집어 왔습니다. 자, 가요.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시대가 언제 생겼느냐? BC 1000, BC 1500년 전에 시작됐고요. 자, 청동기 대표적인 거 뭐 있어? 비파형 동검이에요.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뒤에서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뭐다?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았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에요.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애들이 갖다 준 건 아니에요.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 저 위쪽에 있는 북방민족, 유망민족이 갖다 줬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전래돼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였다라는 거 비파형 동검이고요. 중요한 게 이제 갑니다. 완전 중요한 거. 이 청동은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매우 귀했어요. 그래서 농기구가 없었습니다. 청동제 농기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청동제 농기구는 없어서요. 일반적인 농기구는 나무나 돌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칼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구멍을 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뭐라고 합니까? 반달 모양의 돌칼이다라고 해서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도구? 수학 도구다라고 거예요. 농사를 져서 수확하는 수확용 도구인데 반달 돌칼입니다. 이 반달 돌칼은 돌칼이지만 신석기 시대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반달 돌칼 잊어먹지 마시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청동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 방울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기술이 좋지 않아서 거친 무늬 거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대표적인 청동기죠. 그런데 이걸 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동 거울 왜 했을까요? 예전 10원짜리 이렇게 물론 화폐를 훼손하면 안 되지만 갈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게 청동 거울이라고 똑같아요. 크기는 그보다 훨씬 커야 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10원짜리 빡 갈아서 봤으면 청동 거울이라면 그 얼굴 보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사상? 선, 민, 사, 상이다 라고 했잖아요. 나는 무슨 민족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해서 청동 거울을 이렇게 차요. 그리고 청동 방울을 손목, 발목, 또 다른 모양을 옷에 주렁주렁 답니다. 그리고 해가 반짝 비치는 날 평민 노예들을 딱 모아놓고 족장이 해를 딱 받고 쓰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해가 쫙 비치면 거친 무늬 거울, 청동 거울 갖고 반짝 하는 거죠. 그럼 눈부셔 태양을 이용한 사람이야 그런 거고 딸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저런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존경심이 생기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난 너희와 달라. 난 이런 거를 값비싼 청동과 청동 거울과 청동 방울을 찰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그게 뭐예요? 완전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선민의식이란 게 생겨서 난 너희와 달라 라고 하는 거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 큰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차, 비싼 차 타는 거죠. 왜? 난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예, 비싼 가방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여성분들. 백. 그지? 벌킨? 뭐 에르메스? 뭐 이런 거 딱 들고 다니면서 난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이런 선민사상에서 나온 그런 마케팅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거친 무늬가 올 청동 방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식은요, 사냥과 채집하지만 드디어 농사에서 무슨 농사? 벼농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벼농사 수확도구로 이렇게 생겼던 무슨 돌칼? 네, 반달 돌칼이 있었잖아요. 그거고요. 토기는 이제 무늬 없는 민무늬 토기. 이른 자 딱 뗐어요. 민무늬 토기다라고 하고요. 붉은 간 토기라고 해서 색깔이 들어간 토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민무늬 토기 일종인데 우리 평양북도에서 이렇게 생긴 게 나와요. 손잡이가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청동기 토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어디 살았어요?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강이 있으면 강가에 집 짓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이사 갑니다. 어디로? 이렇게 강에서 좀 떨어져서 야산 뮤태 끝으로 가요. 이유는 뭘까요? 전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딱 여기 목책을 쌓고, 여러분 나무 펜스를 쭉 쌓고요. 여기다 이제 경비병들 세우고 여기다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나지막한 산을 구릉 아니면 야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구릉 야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무슨 집이었어요? 움집이었잖아요. 신석기 시대 움은 이렇게 깊이 팠다고 하면 청동기 시대는 난방 기술이 좋아서 움은 얕아집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으로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기둥자리가 있는 이런 집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다 움은 얕아지고 직사각형 집을 졌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사회는 드디어 아까 말했잖아요. 군장, 가진 자가 생겨나는 계급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분화돼요? 성, 역할이 분화됩니다. 왜? 남자가 전쟁을 하면서 권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직업도 분화되고 성 역할도 분화되더라라고 한 거고요. 가부장적 사회가 됐고요. 아까 말했죠? 문자가 생겨나서 무슨 시대? 역사 시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도시와 국가가 발생했고요. 자, 선민사상으로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마을 입구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한 90m 더 길게 이렇게 커다랗게 바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선돌이다라고 하는데 선민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상해요. 왜 그렇게 큰 돌 세워놔요? 라고 하면 우리 마을은 이렇게 큰 돌을 끌어다가 마을 입구에 세울 정도로 많은 노동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어. 난 그런 족장이야. 난 그런 마을의 지배자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했다? 선돌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건 세계적으로 다 나타나요. 세계적인 무슨 문화다? 거성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인돌이 생겨납니다. 어떤 거냐?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수십 톤의 바위를 이렇게 커다랗게 올려놓는 거. 여기 이제 시신이 들어간 이런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태가 두 개예요.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네모난 게 있는데 이걸 무슨 식? 탁자식 고인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 바둑판식 고인돌이다라고 해서 두 가지 종류의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 안각화가 있는데 여기는 커다란 새끼뱀 고래를 사냥하거나 작살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래 사냥하는 거, 그 다음에 호랑이를 함정에 빠쳐서 잡는 이런 그림이, 그러니까 암각화, 바위 그림이 있거든요. 바위에 딱딱 새긴 그림이 있는데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시대까지 만들어졌다라는 설이 이제 일반적이에요. 근데 나오면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로 아직도 문제가 나오시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신석기 때부터 만들어져서 청동기까지 만들어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 암각하고 있고요. 고령 장길이 바위 그림은요. 동심원의 원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청동기 때까지 완성된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 청동기 유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벽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여주 후남리, 부여 송국리. 여주 유명한 거 뭐 있어요? 아울렛? 쌀입니다. 쌀. 그리고 부여도, 충남 부여도 굿들의 농산물이라고 쌀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기서 탄화된 벽시, 변데요 불에 탄 거예요. 수시돼서 안 썩고 있다 그게 발견됐거든요. 땅에 벽시 묻으면 썩어야 되잖아요. 싹이 나거나. 그런데 뭐 있다? 여기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벼농사의 증거다. 여주 후남리
부여 송궁리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기도구에서 8개 유적과지 마쳤어요. 이게 청동기예요. 자, 청동기에 농기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뭐가 됩니까? 철기가 만들어집니다. 철기는 몇 세기냐? BC 5세기. 지금부터 2500년 됐고요. 철기는 중요한 거 무기도 만들어진대요. 농기구도 만들어집니다. 무기 만들어지고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확량 많아질까 안 많아질까? 많아지겠죠? 철제 무기의 수확량 많으니까 전쟁이 더 빈번해집니다. 국가가 마구 형성되는 시기를 철기시대다라고 하고요. 청동기의 의기화자는 청동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제사할 때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십니까? 저희 집은 제사 지낼 때 뭘 쓰죠? 목기를 씁니다. 나무 그릇 씁니다. 평소에 나무 그릇 밥 안 먹어요. 언제만? 제사 지낼 때만 나무 그릇에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청동기의 의기와는 청동은 제사 지낼 때만 쓰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은 농경, 벼농사가 더 많이 발전해서 뭐 있습니까?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저수지가 만들어져서 농경이 더 크고 규모가 크고 더 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는 검은색 토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검은 간토기가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집은 이제 난방 기술이 좋아져서 점점 지상 가옥화됩니다. 지상 가옥화라는 건 우미 없이 다 올라와서 평평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공시설, 공중보, 창고, 공공목욕탕 같은 공공시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중국과 교류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동기는 북방민족한테 전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철기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창원 다오리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까보니까 중국산 붓이 나왔어요. 그럼 붓이 있다는 건 최소한 글자를 썼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무덤들에서 중국 화폐가 나옵니다. 중국의 여러 동네 화폐가 나오는데 이렇게 엽전같이 생긴 발량전, 오수전이 나오고요. 명도전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랑 붙은 중국 연나라에서 썼었는데 한반도와 붙은 데서 썼는데 이 칼 모양의 돈이다라고 해서 뭐 있어? 명도전이다라는데 이런 중국 돈이 발견되는 걸 보아서 중국과 교류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긴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쇠형 동검이요. 동검이니까 선생님 청동기네 라고 하는데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동검이지만 철기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반달 돌칼도 돌칼이지만 청동기 시대에 먼저 만들어진 것처럼 언제? 우리 철기 시대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청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얘를 왜 강조하느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우리한테 자꾸만 생각을 심는 거예요. 사고를. 야, 니네 말이야. 거지 같은 민족이야. 청동기도 말이야. 그냥 얻어서 썼고 철기도 얻어서 썼잖아. 니네는 하나도 독자적으로 만든 게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전례는 당연히 받는 거죠. 하지만 그걸 응용해서 우리화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거 뭐 있어요? 반도체 있죠. 그럼 반도체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아주 열심히 해서 지금 반도체 생산 1위 국가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거의 가장 많이 팔리는 삼성 스마트폰을 만든 것도 우리가 전례받아서 우리가 응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전례는 어디서 북방민족이 청동기를 갖다 줬지만 우리도 독자적인 우리만의 청동기를 만들었어! 라고 일본 놈들한테 빡 보여주는 거. 그래서 시기는 철기지만 독자적 청동기. 아까 비파형 동검은 통통하고 이렇게 비파처럼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좀 이렇게 가는 세형 동검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사진 보여드릴 거고요. 잔무늬 거울은 약간 거친 무늬 거울이었는데 무늬가 표면이 훨씬 더 매끄러운 잔무늬 거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거푸집은 이걸 만들던 틀입니다. 주물 틀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거푸집도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적은 창원 다오리하고요. 전라도 영산강이 흐르는데 어떤 거냐? 토기 만드는 기술이 좋아졌나 봐요. 이렇게 땅콩처럼 항아리 2개를 붙여서 여기다 시신을 딱 넣어놓는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 시신을 넣어놓는 동무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덤 나온 어디? 철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표입니다. 제가 빠르게 설명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1번 문제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표를 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기 언제? 70몇 년 전. 여기는 10,000년 전. 여기는 BC 2000에서 1500만 년 전.
여기는 뭐 있습니까? BC 5세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는 여기 뭐 있어요? 그렇죠. 예, 실과 반을 제작하지 못해서 가죽을 걸쳤다. 여기는 뭐 있어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네,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있어서 원시 수공을 발전했다. 여기는 뭐 있었습니까? 예, 거친 무늬 거울이나 청동 방울 쳐서 멋지게 선민 사상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의기화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를 외울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청동. 아까 말했죠? 몇 년? 2000에서 1500 이렇게 나와요. 20세기, 15세기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하나 딱 봤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사진이나 사료를 보고 그 시대를 맞추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있어요? 주먹도끼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자꾸 사냥하는 도구고요. 구석기 시대다. 이거는요. 네, 여기다 이렇게 뭐를 연결하는 날카로운 걸 인용하는 승배 찌르개다라는 거예요. 창의 기능을 한 거예요. 사진 좀 크게 나왔지만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요거 화살촉 같은 거예요. 이거 간석기입니다. 갈았죠? 그래서 표면이 되게 매끄럽다라고 하는 거 간석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땅에 이렇게 박아놓고 쓰는 뭐 빗살무늬 톡이다 하는 거예요. 머리빗 모양이 쭉 돼 있죠? 그래서 빗살무늬 톡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딱 넘기면 여기에요. 이게 가락바퀴예요. 여기다 나무를 빡 끼고요. 거기서 팽이처럼 돌리면서 실을 꼬아서 붙였다라고 해서 신석기 시대 가락바퀴고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게 움집이에요. 남쪽으로 딱 돼 있고 요 밑에 이렇게 푹 파져 있겠네요. 그래서 움집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서울 암사동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갑이 가면 조개 껍데기 가면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석기? 신석기 시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반달돌칼이에요. 버수형 도구라 끊겨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벼를 수확했다라고 하는 거. 돌칼이지만 청동기 시대고요. 자, 이건 민무늬 톡이에요. 무늬 없죠? 아까 빗살무늬 톡이랑 다르게 민무늬 톡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게 비파형 동검입니다. 중국악기 비파를 닮았다. 통통 비파형 동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네, 요게 사냥하는 여기 이제 고래 사냥하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 이제 동심원. 태양 같은 거 쫙 그려놨다라고 해서 청동기 시대 고령 장길이 바위 그림 울산 운주군 방구대 안각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어요. 미송이식 토기 청동기 시대고요. 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게 세형 동검입니다. 아까 비파형 동검하고 다르게 가늘죠? 세형 동검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거 네, 동무덤 철기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신을 이 안에 넣었다. 항아리 2개 붙인 동무덤이다. 철기시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명도전입니다. 명도전이라고 해서 이게 화폐인 거예요. 중국 연내 화폐고 이게 발견되게 무슨 시대? 철기시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딱 누르면 이제 문제풀이 가요. 자, 가시대. 이게 똑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6회차를 쭉 모아놓은 건데 6문제를 풀 건데요. 똑같아요. 뭐 있어? 이 승배찌르개 우리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연결해서 쓰는 승배찌르개예요. 그럼 볼 것도 없어. 언석기, 구석기. 딱 누르면 구석기는 정답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가락바퀴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신석기. 명도전, 철기. 철제 농기구를 이용해서 농기하였다. 철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청동방울 시작한 거 언제? 그렇죠. 청동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비파형 동검 출도 경상남도 남해군 당학리 고인돌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었다. 선생님 경상남도 남해군 안 해오는데 어떡하죠?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인돌 보시고 비파형 동검 보면 언제? 청동기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경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 한 3강에서 배울 건데 우경이란 건 소로 쟁기질하는 거거든요. 신라 지증왕 때 장려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있는데요. 그건 이제 철기 이후잖아요. 자, 철제농기구 철기고요.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복식을 수확하였다는 오타네요. 이용하여 복식을 수확하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청동기 시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그럼 몇 번이에요? 3번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빠르게 풀어볼까요? 딱 봤더니 이 시대에 대표하는 거 서울 암사동, 그 다음 빗살무늬 토기, 띡 끝났네. 신석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급 1번이에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신석기 시대 몇 번이야?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문제 다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렵지 않지요. 자, 그 다음에 딱 봤더니 부여 성공리 아까도 외웠고요. 비파형 동검 딱 나오네. 비파형 동검이 있다. 부여 성공리다. 고인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언제? 예, 청동기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청동기 시대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네,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곡식을 수확했다. 몇 번? 5번. 선생님 너무 빨리 푸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풀면 돼요. 뭐가 어렵겠어. 그냥 다 외워서 찍찍찍찍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고양 도읍내 발굴 유정이다. 이 유정에서는 뭐 있어? 아 여기 나오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주먹도끼 찌르게. 주먹도끼 빡 찌르게 빡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다? 구석기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석기 시대 어떤 거야? 예, 있네요.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동굴 살았어요. 막집은 텐트 같은 집, 이동하면서 사는 집이었고. 자, 여기 봤더니 빗살무늬 토기가 딱 있습니다. 그럼 빗살무늬 토기는 어느 석기? 신석기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신석기 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자, 6개 풀어봤는데 막힘없이 다 풀었죠. 우리가 고급도 풀고 중급도 풀고 뭐 있습니까? 예, 똑같아요. 어떤 거랑 구조는 똑같으니까 아까 띄워놨던 표 보시면서 그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우리가 1강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그 표 8개로 된 것만 딱 머릿속에 놓고 암기하시면 모든 문제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강 수고하셨습니다.